와, 이런 눈도 수술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1디옵터 환자분의 시력도 제가 1.0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초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시력을 보여드린 표인데요. 보통 이렇게 극강의 초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정 시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의 시력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수술 난이도는 실제로 좀 어려운 편이지만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시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셨던 분이시고 안경을 쓰시고 나서도 시력이 0.3, 0.4밖에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신데요. 물론 어렸을 때는 한 0.78까지 보이셨다고 하지만 56세 환자분이셔서 점점 50대부터는 시력이 더 떨어지시기 시작하셔서 현재는 0.3, 0.4밖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셨고 직업이 피아노 강사님이셔가지고 이제 피아노 악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서도 교정 시력이 0.3, 0.4밖에 되지 않으니 수술해봤자 좋은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고도 근시이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그냥 똑같은 백내장 수술이고 눈알이 좀 길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면서 굉장히 넓게 밑으로 확 내려가면서 좀 수술 시야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현미경 조절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수술이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요. 시력이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세심하게 해주는 디테일의 차이일 뿐이지 수술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도의 근시는 3디옵터고 무등도의 근시는 6디옵터, 그리고 6디옵터부터 고도 근시라고 하고요. 9디옵터부터 초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9디옵터부터의 초고도 근시가 이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셔도 1.0 이상이 안 나오는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이고요. 0.7 이하이신 분도 꽤나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1.0 이상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디옵터가 넘어가게 되면 안경 도수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고 안경 도수가 오목 렌즈가 두꺼워지면 세상이 모두 작게 보입니다. 너무 작게 보이면 시력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력 검사에서 보이는 그 숫자도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불리하게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물을 다 작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술을 하게 되면 갑자기 사물이 좀 크게 보이니까 멀리서 보이는 물체라든지 멀리 보이는 풍경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 보이게 되는 원리는 제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안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 렌즈 삽입술을 해도 똑같이 더 시력이 잘 나오고요. 라섹 수술을 해도 시력이 더 잘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수술하면 훨씬 더 좋은 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수술을 조금 더 권유드리는 편이고 수술하시고 나서도 다들 정말 새 세상을 살았다. 지금까지 보던 시력 중에 가장 잘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초고도 근시분들은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분들은 뒤로 이제 눈알이 많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23mm에서 멈춰야 될 눈이 초고도 근시는 28mm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30mm 이렇게 길면 눈 안에 있는 유리체라고 해서 계란 흰자 같은 물컹물컹한 물질이 눈 안에 차 있는데 그게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떨어져서 그런지 뭐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생기고 그 초고도 근시가 핵백내장을 만나면 근시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근시가 많았는데 이분이 21디옵터까지 많아진 이유는 원래는 한 10디옵터 정도였던 근시였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21디옵터까지 더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초고도 근시 분들은 정확하게 도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약간의 근시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초고도 근시 분들은 뎁스 오브 포커스라고 해서 망막이 상이 맺히는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근시로 가더라도 시력을 좀 잘 유지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너무 정시로 맞춰놓으면 가까운 곳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초점 렌즈를 넣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근시로 넣어도 멀리를 굉장히 잘 보시고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로 맞추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있고 그것이 더 결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렌즈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도수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도수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환자가 렌즈가 가능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수십 가지 렌즈가 다 각각 어디 디옵터부터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옵터가 해외에서 주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재고가 있는지, 해외에도 재고가 있어서 빨리 보내줄 수 있는지까지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그거를 파악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의 디옵터를 제가 계산을 해서 보통은 플러스 디옵터를 넣는데 굉장히 고도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디옵터라는 걸 넣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디옵터 중에서도 난시가 있는 렌즈가 있고 난시가 없는 렌즈가 있는데 어떤 렌즈가 그런 렌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이 렌즈는 수술할 수 없는 렌즈고 우리 병원에서 갖고 있는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자기가 수술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었다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들 모르셨다 이러거든요. 다른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맞는 렌즈를 끼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렌즈를 낀 거죠. 그냥 알고 계신 그 렌즈 중에서 가장 맞는 렌즈를 끼신 건데 사실은 그분한테 딱 맞는 렌즈는 언제든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를 볼수록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볼수록 어떤 렌즈를 넣는 것이 더 좋은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렌즈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도 근시분들은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여러 가지 망막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트라우마를 주는 눈 비빔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시면 가뜩이나 약한 망막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 하게 되면 약간의 그 수술 자체가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막이 약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대 눈을 비비지 마시고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시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고 망막박리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이런 것들을 일반 분들의 40배 이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초고도 근시분들은 어렸을 때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를 끼시고 잘 사시다가 이제 너무 건조하셔서 렌즈도 못 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결국에 안경을 끼게 되시는데요. 안경 시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백내장도 굉장히 빨리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원래 눈이 나쁘니까 시력이 나쁜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백내장도 빨리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술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초고도 근시 분들은 꼭 안과에 오셔서 이런 수술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